중력파 GW190814라는 이름이 붙은 이 중력파는 분석 결과 태양 질량의 23배인 블랙홀과 태양 질량의 2.6배인 미상의 천체가 서로의 중력 중심으로 돌다가 충돌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태양 질량의 2.6배인 미스테리 오브젝트가 일반 항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천문학자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갈릴레오 마냥 거대한 망원경에 앉아서 새로운 천체를 찾는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실제 현대 천문학자들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천문학자들의 모습은 물리학 박사님들과 굉장히 비슷하며 망원경 같은 장비와 전혀 상관없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측이 되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별의 내부 압력이 너무나 높아서 어떤 상태일 것이다, 이 마그네타에 어느 정도의 질량의 물체가 충돌하면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지구의 블랙홀을 떨어뜨려 보고 싶다. 아무튼 관측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천체 운동이나 밀도 같은 물리량을 연구하는 것을 이론 천문학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미지에 있는 망원경을 보는 천문학은 관측 천문학으로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측 천문학에 새로운 도구가 하나 더 생겼죠. 기존의 관측 천문학이라고 하면 사용되는 장비는 지상에 있는 천체 망원경이나 궤도에 있는 망원경이 있고, 이 망원경들이 전자기파 중 어느 스펙트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외선 망원경일 수도 있고 전파 망원경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적외선 망원경이든 전파 망원경이든 아니면 광학 망원경이든지 간에 모두 빛의 일종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이 그 외에는 따로 마땅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우주에서 보려면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나 전자기파에 의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2015년에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검출기, 일명 라이고는 우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공간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력파를 검출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100년 전에 예견된 것으로,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생기는 원인이 시공간이 물체의 질량으로 인해서 휘어져 있고, 이 휘어진 시공간으로 인해서 가속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에딩턴의 일식 관측을 통해서 시공간의 휘어짐은 증명이 되었지만, 더 확실한 증명은 블랙홀끼리 서로 가까워지면서 충돌할 때 시공간에 급격한 파동이 생기게 되고, 이 파동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서 시공간의 길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2015년에 라이고가 관측한 데이터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13억 년 전에 13억 광년 거리에서 블랙홀 2개가 충돌을 했고, 이때 생긴 중력파의 영향으로 지구에서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두께만큼의 공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측정이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13억 광년 거리에서 별이 충돌한 것만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물론 짧은 거리긴 하지만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13억 광년 거리에서 일어난 충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무려 100년 전에 이러한 우주의 신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이 중력파의 발견은 10의 마이너스 19승미터까지의 정밀도로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라이고라는 이 장비 덕분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전자기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우주에서 천체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력파 천문학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도 라이고는 중력파 검출로 여러 차례 새로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의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혀 찾을 수 없던 새로운 천체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기존의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 천체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력파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천체를 발견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6월 24일에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실립니다. 라이고가 중력파를 통해서 미스테리한 천체를 발견했다는 제목을 지닌 이 연구 내용은 미국의 라이고와 이탈리아의 버고라는 중력파 검출기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된 논문으로 작년 8월에 라이고와 버고가 관측한 중력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중력파 GW190814라는 이름이 붙은 이 중력파는 분석 결과 태양 질량의 23배인 블랙홀과 태양 질량의 2.6배인 미상의 천체가 서로의 중력 중심으로 돌다가 충돌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태양 질량의 2.6배인 미스테리 오브젝트가 일반 항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태양 질량의 2.6배를 지닌 미스테리 오브젝트는 일반 항성이 아니고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질량은 매우 이상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질량 간극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 별이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하면 태양보다 큰 항성이 막바지에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질량이 약 태양 질량의 1.4배라 불리는 찬드라 세카 1개 질량을 넘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높은 밀도와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원자 내의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청력을 중력이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성자와 전자의 구분이 없이 모두 다 중성자로 극도로 압축이 된 중성자 축태물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중성자 별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런 중성자 축태물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가 넘어가게 되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성자 축태물의 구조를 유지해줄 수 있는 우주의 마지막 남은 힘인 강력보다도 중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돼서 모든 물질은 무한하게 작은 점으로 압축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 무한하게 작은 점으로 압축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미스테리한 천체는 태양 질량의 2.6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애매한 질량이죠. 여기서 중성자 별이 태양 질량의 3배가 넘어가면 블랙홀이 된다고 했으니까 고민 없이 2.6배인 저 별은 그냥 중성자 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그렇게 간단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 질량의 3배가 블랙홀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주에 그냥 딱 하고 태양 질량의 3배 정도가 되는 중성자 별을 만들어 놓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냥 아무런 이벤트 없이 딱 3배 질량의 중성자 별이 생겼을 때 그때의 밀도와 질량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이 블랙홀이 되게 되는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성자 별은 그냥 갑자기 딱 하고 생기지가 않죠. 실제로는 수명이 다한 별이 격렬하게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는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 질량의 2.6배인 천체를 발견했다라고 해도 블랙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애초에 이런 애매한 질량에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은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전까지 발견된 가장 무거운 중성자 별은 태양 질량의 2.2배 정도였고 가장 가벼운 블랙홀도 태양 질량의 5배 이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양 질량의 2.2배에서 5배 사이에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질량 간극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3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중성자별이 존재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2.6배의 질량에서는 블랙홀일 수도 아니면 중성자별일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질량 간극대에 있는 천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중력파 천문학 덕분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중력파를 통한 관측으로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던 아예 새로운 현상이나
천체를 꾸준하게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암흑물질의 정체일지도 모르는 만큼 중력파 천문학으로 암흑물질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